해당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정훈 배우하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배우연구소 소장 배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정훈 배우 영화 보시기도 했는데요. 큰 박수 주시면 배우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인사 너무 예쁘네요. 네. 먼저 저희 이런 주말에 또 마리끌레르 영화제를 찾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현입니다. 몇 분께서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 가운데 앉아서 같이 오늘 영화를 관람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날 좋은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좋은 시간 GV까지 나눌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이 영화 같이 보고 그 영화의 감동을 뜨끈뜨끈하게 따끈따끈하게 안고 이 자리에 앉는 그 모든 그림을 생각하시고 오늘을 준비하셨다는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또 보신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과 조금 더 소통하고 그에 맞는 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싶어서 저도 영화 관람을 함께 하길 희망했고 봐도 봐도 너무 참 충격적이면서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네, 저도 아직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그 GV를 준비하면서 질문지를 사전에 좀 보내드렸을 때 이런 방식의 답변을 받았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질문 하나당 논문 수준의 답변을 미리 해서 보내오셨는데 원래 그렇게 모범생이세요? 제가 사실 GV 제가 참여를 하지 않은 영화 GV가 처음이에요. 근데 되게 호기롭게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갑자기 문득 잠깐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공유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최대한 많이 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션 베이커 감독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자 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많은 정보를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이 선택이 되기 전까지 또 호연 배우가 이 영화들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이제 오늘 이 영화제에서 상영 가능한 이제 작품들을 또 추리셔야 되니까 한 5가지 정도 이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제가 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골랐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골랐던 이제 영화들의 리스트를 보니 블루 발렌타인, 블루 자스민, 그리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아니면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들을 골랐더라고요. 그게 무언가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한 선택들은 아니었는데 고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제 취향이 이런 거대한 뭔가 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이런 작은 이야기들에서 오는 위로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에 더 좀 취향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정호연 배우의 그 취향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리스트를 좀 여쭤봤었어요. 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또 안 보신 분들이라면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까 뭐 션 베이커 감독님에 대한 공부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긴 시간 션 베이커 감독과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두 분이 또 인연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션 베이커 감독님과 작년 한 1년 전쯤에 미국 W라는 매거진에서 이제 항상 매년 진행하는 그런 오스카 이제 경쟁작들, 주요작들의 이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이제 모여서 화보를 찍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거기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제 에이전트한테 션 베이커가 이번에 이 W 화보를 진행을 하는데 호연을 캐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비행기 부킹해라. 정말 진짜 맨발로도 달려가겠다라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감독님을 만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래봤자 저도 하루예요.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제가 만나기 전에는 좀, 여러분도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는 대상을 실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전 꽤나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려우셨어요, 오늘 오시기 전에? 네, 아닌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 판타지로 이제 상상을 하던 그 인물을 실제로 만났을 때, 이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떨까와, 또 제가 그분한테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오늘 이렇게 GV처럼 막 설레면서도 네. 막 걱정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막상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먼저 감독님께서 이제 트레일러로 와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물렇게 이제 문을 열고 나갔는데, 감독님이 너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이해 주셨고,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이제 왔던 분이 그 현의 이제 와이프 분이시자 공동 이제 프로듀서도 하시고, 그리고 액팅 코치 역할을 주로 해주시는 이제 사만다 칸이라는 이제 그 분과 같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저한테 플로리다 프로젝트 사인 DVD를 주셨는데 정말 제 이 장이 있어요. 성덕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기념해두는 뭐 오징어 게임 기념하는 뭐 품들 제일 가운데 이제 션 베이커님 사인 DVD를 올려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션 베이커 감독이 사실 이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찍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독립영화에 어떻게 보면 아주 주목받는 배우이다 감독이긴 했었지만 지금 같은 위상은 아니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어쩌면 호연 배우는 이 감독을 오래 전부터 좋아해오고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사실 션 베이커라는 감독을 처음 알게 된 작품이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고, 이 작품을 봤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었거든요. 모델 일 하면서 한 3, 4년 정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초창기 시절에 이제 제가 워낙 윌렘 데포 배우분의 이제 팬이었는데, 윌렘 데포 커리어 중 최고의 연기라는 어떤 타이틀의 기사를 보고 이제 이 영화는 꼭 봐야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실 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캐릭터성이 강한 이제 역할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렇게 되게 또 잔잔하고 리얼리티즘 베이스한 또 영화에서의 윌렘은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보러 갔는데, 사실 그걸 봤을 당시에 저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유도 저한테는 되게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경험이 조금 더 적었다 보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복잡성을 사실은 이해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실 포스터만 보면 너무 트로피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따뜻한 영화인가 보다 하고 이제 딱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하고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미국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충격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고 오늘 또 보면서도 또 이 마음에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항상 들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영화를 처음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접하고 사실 윌레도스가 끌고 들어온 이 영화를에서 감독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독님 단편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 뒤로 이제 뭐 레드라켓이나 텐저린이나 그리고 최근작인 아노라도 다 챙겨봤었고 근데 보면서도 항상 제가 또 이 작품 공부를 하면서 션베이커 감독님의 그 인터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자기는 본인의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사회를 뭐 비판하는 엄청난 큰 심각한 뭐 메시지를 주는 뭐 현실주의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자기 영화가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영화가 어떤 사회 주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걸 절대 관객들한테 설교적으로 풀어내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어떠한 뭐 해답을 제시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고 느껴진다. 다만 이제 유머가 있는 이제 영화가 그 진실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본인은 있다라고 느껴서 최대한 그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지만 유머러스하게 담아내고 싶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사실 이걸 마지막쯤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션베이커 감독님들 영화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친구들도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한국이라는 도시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저 플로리다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엿보면서 저희가 또 어떤 그게 무슨 감정이든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감독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머 얘기를 또 하셨는데 뭐 영화 보시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영화 속에서 후쿠현 배우가 또 사랑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사실 한 장면만 뽑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쯤에 그 아동 보호국분들이 문의를 놓치잖아요. 놓치고 나서 헨리가 이제 아동 보호국분들과 이제 실랑이를 하면서 감정의 이제 그래프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게 이 동굴 클로즈업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그 씬이 정말 대담하고 과감한 쉽게 하지 않는 선택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코미디하다라고 보여지는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게 하는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게 참 지니어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훈가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비판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 문희라는 이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놀이동산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꾸고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들의 어린 시절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렇게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 친구 불행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문희는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밝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서 혹시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저건 되게 흥미진진한 모험의 순간이었어 라고 떠올리게 된 순간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사실 생각했던 거와 또 집에 가서 이제 생각했던 게 되게 달랐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이제 뛰어다니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옛날에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독차라는 걸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한국차. 네? 방구차. 방구차라고 부르는 건가요? 근데 그걸 아시는 네, 저희 동네에도 저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쫓아다녔던, 근데 그게 몸에 되게 안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연기가 나온다 하면서 이제 그 뛰어왔던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네, 그렇더라고요. 얘가 참,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 나쁜지 좋은지 뭐 이거하고도 상관없이 그 뛰고 있는 그 감각 자체를 즐기는 어떤 어린 시절이라는 게 있고, 맞아요. 문희를 보고 있으면 특히나 이 브루클린 프린스라는 이 어린 배우가 연기하는 이 연기를 보고 있으면 과연 저건 아주 기술적으로 발달된 혹은 많은 경험을 가진 성인 배우들이 도달할 수 없고 혹은 흉내도 못 내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생각 같은 걸 하면서 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지점 때문에 이제 션 베이커 감독님이랑 화보 촬영을 하면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분위기일까 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션 베이커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아역 배우들도 아역 배우들이지만 성인 배우분들한테도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느껴지지 않는 연기들을 보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꼭 연기자든 비연기자 출신이던 션 베이커 감독님 카메라 안에서는 모두가 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화보 촬영할 때 어떻게 하시려나 하면서 좀 잘 봤는데, 도넛을 훔치는 맞아요. 네. 그 화보 컨셉 자체가 저희가 현 감독님이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화보를 마이키 메디슨과 그 또 다른 이제 배우분들이랑 찍었는데, 배우들을 이제 막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미션은 단 하나야. 도넛을 최대한 많이 먹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명확하네요. 명확했어요. 그리고 좀 동심으로 돌아가게끔 사람을 만들어주는 주문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나는 오늘 저 도넛들을 그냥 먹는 것이 나의 목표야 라고 큰 목표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중간중간에 씬들 안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미세 조율은 해주시지만 좀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표현들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자가 생각한 것들을 표현을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사만다 칸이라는 이제 분께서 디테일도 잡아주시고, 거기서 조금 이쪽을 보고 할래요? 저쪽을 보고 해볼래요? 이런 디테일도 또 잡아주시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오늘 그냥 션 베이커 영화에 나오는 문이나 수많은 다른 배우들처럼 아이처럼 뛰놀다 가면 되겠다라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또 현장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건 꼭 기술적으로 감독님이 어떤 걸 세팅한다기보다 그 현 베이커와 사만다 宽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기본 에너지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틀 안에 이제 그 배우를 가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을
둘러싸고 본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사실 이 액팅 코치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어떤 직업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롤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어떤 말 그대로 진짜 어떤 방식으로 그 액팅 코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 궁금해요. 저도 그때가 사실 제 인생에서 액팅 코치가 현장에서 같이 일한 게 처음이었는데 저도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안 해봤다 보니까 항상 뭔가 감정 연기든 좀 기술적인 부분이든 감독님과 배우의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액팅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에서 그런 씬이 있어요. 그 헨리가 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토를 하는 씬들이 있는데 그 씬에서도 그 비하인드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사만다가 헨리가 처음에는 이제 리허설 때 그냥 이렇게 달려서 토를 하는 이제 씬을 하는데 두 번째 테이크에서 사만다가 입을 막고 뛰어봐 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딱 던져주는데 그렇게 하고 뛰니까 더 토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이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또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너무 그 순간과 작은 디테일들에 몰입하다 보면 못 보고 놓치는 공간들도 분명 생긴다고 생각해서 조금 제3의 눈이 돼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주는 존재가 현장에 있다면 연기적으로도 이 씬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진다라는 경험을 해서 한국에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액팅 코치. 이렇게 문익점처럼 과정에서 배워와서 그렇죠. 도입하고 한국의 현장 편집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배워와가지고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이건 한국만 하는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외국의 배우분들이 한국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런 현장 편집을 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활동한 시점에서는 한국에서는 현장 편집이 있었고 해외에서 제가 작년에 작품을 하나 했는데 현장 편집이 없어서 네. 이게 한국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에요. 원래 이제 뉴욕에서 공부하고 온 촬영 감독님이 친구라는 영화를 찍을 때 황기석 감독님이 그걸 찍다가 그렇게 다 이제 이렇게 하네 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원 배우님이 이제 액팅 코치 한국에서 액팅 코치 네. 많을 것 같아요. 액팅 선생님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또 이거는 해외에서 모든 현장에서 액팅 코치 분들이 계신 건 아니고 이게 또 항상 그 감독님들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들은 그 배우하고의 대화를 침해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명 감독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좋은 점도 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주 기막힌 균형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디즈니랜드라는 꿈의 공간 바로 앞에 빈민촌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흔히 말해서 여기서 히든 홈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실제 집은 있지만 사실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궁창을 거의 꿈의 낙원으로 바꾸는 힘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비극으로 혹은 동화로 어떻게 느끼면서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 감독님께서 본인의 영화는 설교적이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지점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영화가 어떤 정답을 이게 어떤 희극인지 아니면 비극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감히 같은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삶을 희극이냐 비극이냐라고 판단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의 비극들과 희극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도 사실은 있는 말이지만 쓰러진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극이기 때문에 희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에 그 무늬와 제이씨가 디즈니랜드로 나아가잖아요.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또 괜시리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희극이냐 비극이냐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또 문희 한 명의 어린이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 어린이와 함께 또 그 동네에 함께 살아가는 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우정을 나누는 게 어른들의 눈으로 보는 방식의 우정이 아닌 자기네들 안에서의 아주 명확한 우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순간 정말 되게 박수를 치면서 보게 되는 뭐 윤곽 감독의 영화라든지 뭐 이런 그쵸, 경우들이 그쵸. 있는데요. 네. 호연병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있으세요? 저는 저희 친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라나면서 이제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자라나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같이 옆에서 공유하고 그 감정을 나눠줬던 건 제 친언니였던 것 같아서 제가 또 동생도 있는데 동생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정말 많은 의지를 했었고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 정서적으로 그 시절을 제일 가깝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건 저희 친언니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언니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젠씨가 이제 문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친언니를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서 네, 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바로 드리도록 제일 빨리 네. 그럼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영화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물 마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이하게 아누라를 보고 영화를 본 케이스고, 전 개인적으로 아누라보다 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크게 이제 이걸 클로즈하면서 욕하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고, 그게 아노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션베이커 작품들이 다 그러다시피 사회고발의 메시지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면 좀 서브 주제로 이제 엄마 자격이 충분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이제 부모로서 이제 자식들에게 하는 영화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엄마의 자격을 얘기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사실 평론가님이 하신 리뷰도 봤는데 거기에 말을 조금 빌리자면
그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아동 보호라는 것과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모라는 것에서 어느 것이 더 맞는 방식이냐를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쉽게 그게 이 아이한테는 그것이 맞는 것이다, 보호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게 그리고 또 되게 조심스러운 건 제가 엄마가 안 돼봤기 때문에 제일 아이를 키워본 가장 가까운 경험은 제 친구의 이제 아들 내니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아기가 모기에 물렸는데 목이 너무 가렵다고 해서 저는 그 어른들이 바르는 그 파스를 발라도 되는 줄 알고 발라줬었는데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친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거의 울면서 어떡하냐고 막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 찬물로 이제 씻고 나니까 바로 가라앉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짜 저도 아직 엄마가 되보진 않았지만 엄마가 되는 길이 제가 감히 누군가한테 좋은 엄마가 무엇이고 나쁜 엄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그런 사회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로 그 아이가 놓여진 환경을 되게 방임하고 방치하는 환경들로 설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충격을 느끼게끔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션베이커 감독이 세팅해 놓는 어떤 기본 세팅감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들 수 있는 세팅으로 항상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세팅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끔 만들어주거든요. 맞아요. 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저런 엄마를 둔 아이들은 불행할 거야. 보호받지 못할 거야. 즐거운 순간이 없을 거야. 하지만 되게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엄마가 뒤에서 그냥 갖다 주는 그 팬케이크를 먹을 때 훨씬 더 신나게 먹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질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맥락에서도 씬들 중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계속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었던 게 그 모텔에서 이제 그 애들이 너무 아름답게 너무 예쁘게 그걸 또 담아내셨는데 애들 넷이서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빨리 와 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미소가 막 생기고 아 너무 아름답다, 아이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하는데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이제 상의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어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불편할 정도의 이제 충격을 주다 보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부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뭐 어떤 명확하게 이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면 너무 쉽게 화가 났어요 너무 쉽게 슬펐어요 라는 말을 못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복잡하고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호연배님이 한 분. 여기는 할까요? 네. 다음 분. 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우선 영화 덕분에 이제 처음 봤는데 잘 봤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호연 배우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누군지 궁금하고 그리고 션 베이커 감독님 이제 팬이라고 들었는데 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 연기를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명만 꼽기가 좀 어려운데 윌렘 데포를 아무래도 선택할 것 같아요. 주인장을 이것도 다른 이제 평론가님이 평론하신 영상을 보면서 배운 정보인데 그 영화에서 윌렘 데포가 결국엔 관객들을 대변하는 존재로도
했었거든요. 결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저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방관자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애들을 도와주려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방관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윌리엄 데포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일 좀 가깝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 캐릭터들 중에서는.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해보고 싶은 역할. 저는 문희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른이 돼버려서 문희, 왜냐면 이제 저렇게 큰 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좋죠.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제가 문의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도 저렇게 그냥 감독님이 레디 액션 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는 거야? 이런 연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연기할 때 그렇게 막 달리는 씬들이 도파민이 정말 막 그 머리를 쓰고 막 기술적으로 막 카메라 앵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했을 때 많이 뛰지 않으셨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 씬들을. 그래서 그런 뭔가 피지컬로 하는 씬들을 너무 좋아해서 또 문희가 몸을 너무 잘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부럽거든요. 또 배우로서 성인 연기자로서 내가 저렇게까지 카메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항상 자유로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니면 뭐 카메라 아니면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제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해받는 순간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끼는데 정말 문희나 젠씨나 다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꼈으면 저렇게까지 카메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해서 문희를 뽑겠습니다. 사실 문희야말로 이렇게 여기를 거치지 않은 모든 본능과 욕망을 이렇게 잘 먹고 맞아요. 잘 뛰고 맞아요. 뭔가 잘 화내고 잘 소리 지르고 네. 그런 게 사실 배우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되게 단순한. 오히려 저는 이제 맨 처음 연기를 할 때는 그게 좀 물론 맨 처음에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걸 도달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되게 쉬웠어요. 초반에는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멘탈 테라피 같기도 하고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는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울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배우라는 직업은 우는 법을 연습하고 화내는 법을 연습하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해방감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전과 같은 슬픔을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조금 다른 슬픔을 말할 것인가 다른 분노를 얘기할 것인가 다른 기쁨을 얘기할 것인가 그럴 때는 뭐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경험들을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럴 때마다 또 이런 감독님 영화 보면서 또 위로를 얻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처음 연기하는 연기자들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알폰소 감독님의 로마에 나오는 그분도 사실 전문 연기자가 아닌데도 그런 멋진 연기를 해내셨고 그런 분들의 이제 정말 어떤 기술적인 생각이나 뭐 배려나 이런 걸 거치지 않은 그 날것의 그 상태가 그저 담겨져 있는 그 화면을 볼 때도 힐링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션 베이커 감독님과 꼭
뭐 성인된 문희의 다른 버전 같은 영화를 언젠가 한번 같이 찍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너무 그러고 싶죠. 너무 그날 뭔가 좀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션 베이커 감독님이야말로 캐스팅들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브루클린 프린스만 사실 오디션으로 맞아요. 캐스팅이 된 거고 네. 그 헨리는 네.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캐스팅이 됐고 네. 그리고 젠시는 타겟이라는 미국에 있는 마켓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션 베이커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캐스팅을 하시는 분의 캐스팅 도어를 두드린다고 캐스팅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또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고 작업을 해본 것만으로도 사실 만족을 해요. 언젠가 또 생각나서 저를 쓰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명 있어요. 션 베이커 감독님이 계속 이제 같이 하는 카렌이라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 모텔 보스도 나오시는 되게 짧게 나오는데 사실 그분이 션 베이커님의 뮤즈라고 감히 제가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고 그 아노라에서는 이반의 이제 보호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갱 중에 이제 제일 그 헤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 필모 격파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연기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원 배우가 또 찝어준 그런 네. 어떤 그 앵커를 하나 잡고 네. 거기서 또 파생되는 영화들도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정도가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한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갈까요? 네, 바로 네. 저 호영 배우님 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까 성인이 된 문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배우님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문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문희가 결국 엄마인 테리처럼 불안정하지만 좀 자유로운 삶을 반복하게 살면서 살지 아니면 그 환경을 딛고 좀 전혀 다른 어른으로 성장하였을지 그 문희의 성인이 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그 미래라고 하는 지금 주신 예가 제가 느끼기에는 문의의 가능성을 줄이는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미래가 항상 이 말이 너무 유치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무지갯빛 열린 결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희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어떤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건 그 아이한테 달려있는 몫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미 한정 지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네. 마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계속 잘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은 뭐. 네, 그 아이의 삶에 분명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올 거고 또 다른 희극도 찾아올 거고 그러면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몫을 다 할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살자 주의여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여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살면서 항상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나 희극적인 일들이 삶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좀 존경하는 어떤 좋은 선배님께서도 해주신 말이 항상 긴 터널 끝엔 빛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한 건 어떤 희극도 어떤 비극도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든 후로는 삶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실제로 그걸 뭔가 생각하고 나서 그런 삶은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서 어떤 희극이 문이 앞에 펼쳐지든 비극이 펼쳐지든 그냥 그저 잘 살아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희는 오늘 한 2시간 반? 3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분명 그 개개인 마음속 안에 삶들 안에서 엄청 에너지가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일들이든 안 좋은 일들이든. 근데 항상 영원한 건 없고 어딘가에는 끝은 오고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즐겁게 보내셨다면 저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네, 그렇다고 생각해. 그게 저의 삶의 자세고 그걸 참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고른 것도 있거든요. 영화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을 얘기하는 시간보다 오늘은 사실은 호영 배우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가 좀 더 궁금했었고 여러분들도 그 귀한 경험들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드리면서 저희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을 끊지 못하고 주저리 끝까지 다 해서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한 것 같은데 그저 몇 시간 남짓한 여러분 인생에도 몇 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또 밖으로 오늘 날도 밝은데 나가서 무늬와질씨처럼 신나는 네,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